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노자 이민 난민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성애, 자, 한국에 게이 프레이드 등이 서울 도심에서 몇 차례 있었죠. 자, 게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뭐 특별하게 차별하는 건 없습니다. 한국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수용성이 유럽이나 미국만큼은 못 돼서 뭐 동성 결혼을 인정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법적으로 아직 허용되지도 않았고, 또 그걸 허용해달라고 투쟁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냥 엄지 문화처럼 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굳이 게이 프레이드를 하면서 그 난잡한 옷을 입고 도심을 이렇게 관통합니다. 근데 게이 프레이드를 그냥 일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시위로 점잖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게이 프레이드는 난삽한 성적인 상징적인 그런 옷들을 벗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성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은 왜 그들은 유독 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성적 소수자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게이 프레이드 같은 행동으로 만약에 그런 옷차림이나 그런 노출을 하고 프레이드를 하면 경찰이 놔두고 지자체가 허용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성적 소수자라는 그런 명목하에 게이 프레이드를 갖다가 정부가 지자체 단체장이 인정하는 모습까지 나온 거죠. 저는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조용히 성적 소수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살고 하는 걸 누가 뭐랍니까? 근데 게이 클럽 같은 데서 성적 소수자들이 굉장히 난잡하고 무분별한 성적 행위를 하고 의저가 창궐하고 하는 부분은 왜 성적 소수자들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집착을 합니까? 그걸 또 드러내려고 하고 게이 쇼를 하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성적인 취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세력화해서 시위를 하고 싸우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특별히 난잡하고 지저분한 쪽으로 더 몰두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당연한 것처럼 인정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낙태에 대한 부분도요, 우리나라 낙태를 정부가 뭐 법적으로는 아직도 금지하고 있겠지만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사유로 다들 낙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이지만 사실상 합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낙태 가지고 뭐 낙태를 합법화를 하자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수용성으로 게이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차별도 안 하잖아요. 게이라고 고글적으로 밝혀가지고 그것을 마치 이 개그의 소재라든지 토론의 소재로 쓰는 그런 예능 프로들도 많고,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게이 출신들이. 그 다음에 또 각종 유튜브에도 게이 출신들이 나오고, 또 주요 엔터테이너 중에 게이 출신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라는 이유로 전혀 차별이 없어요. 또 낙태라는 부분으로 가지고도 뭐 불편함을 사실상 못 느끼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엄격하게 법적으로 금하거나 허용하는 부분을 놓고 사활적인 싸움을 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그냥 양성화 상태로 내버려두는 한국하고는 이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문화가 적절한 수용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의 대마초 이런 거를 뭐 한국에서도 합법화하자라고 했지만 미국에서도 불법한 주가 많고 일부 주에서만 의료 치료용 목적이라는 걸로 합법화했지만 결국은 대마초 유통업자들 아니면 그 지역에 이 대마초를 가지고 장사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대마초 좀 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의사 처방을 받아서 대마초를 사서 마약으로 쓰는 거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혐오와 차별 이런 것들이 마치 진보와 보수의 차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나, 혐오와 차별이 마치 이 파퓰리즘, 그러니까 극우 파퓰리즘의 상징처럼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한간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혐오와 차별 없이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리버럴리스트, 즉 진정한 자유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작년에 극우주의자들이 코란을 소각했어요. 그런데 스웨덴, 덴마크 정부나 경찰이 코란을 소각하는 극우주의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이 자유주의의 원칙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을 태웠던 코란을 태웠던 태우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그들이 남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각국에서 난리가 나서 막 시위를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보면 이 한 스웨덴인이 벨기에였습니까? 지금 테러를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죠. 사망했죠. 그런 모습들에 담겨 있는 강한 자기 정체성, 특히 이슬람 국가들이 그런 게 매우 강하죠.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또 같은 이슬람 출신 시인이 비판했다고 그를 갖다가 공공석상에서 테러 안 했습니까? 파리에서 파리 에펠탑 가까운 이 중심지에서 백주에 한 언론사에 테러가 나서 12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를리 앱도라는 이 프랑스의 주간 신문이 무슬림에 관한 만화 비평을 실어서 평소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는데 경찰이 주변을 그래서 감시를 했는데도 여기에 지금 극단주의자들이 덮쳐가지고 소총을 난사했죠. 그래서 이들은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프랑스 국적의 이슬람인들이요. 자, 그래서 이슬람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을 갖다가 테러하고 시인을 갖다가 테러하고 또 코란을 소각하는 부분에 테러하고 이러는데요.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어느 나라 가서든 다 해야 된다라는 그 시각입니다. 저는 한국이요, 한국적인 정체성을 저는 강조해야 된다. 이슬람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와 로마에 가면 로마 법대로 하라는 말처럼 한국의 정체성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구에 이슬람 사원이 주택가에 만들어져서 지금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굳이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종교적 엄청난 배타성을 가지고 한 사회에 파고들어서 자신들만의 성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은요, 결국은 사이비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배타성이잖아요. 합법적인 종교라면 비판에도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탄압을 해도 탄압도 수용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이 순교하고 탄압받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총으로 맞서지 않고요, 순교함으로써 맞서지 않았어요? 왜 이슬람은 칼을 들고 설칩니까? 그래서 제가 이 관용이나 마치 혐오에 대한 비판, 차별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무조건 좌파적 논리로 채용돼서도 안 되고 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부분을 적용해서 기계적으로 적용돼서도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한 나라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 구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최소한의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정체성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민이나 난민을 무분별하게 받아줬을 때 다 우리나라로 몰려올 때 그때 무슨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외노자들을 이익이라는 관점, 자본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외노자들을 수입하면서 일 안 하는 한국 청년들을 핑계대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이 외노자 수입하는 업주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죠. 농촌이나 어촌에 사람 모질한다고 외노자 쓴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죠. 그 외노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전남이나 전국의 곳곳의 시골의 농촌이나 어촌에 얼마나 많은 외노자들로 차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 나라에 그 사람들을 지금 한국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외노자와 그들 가족, 자식들만 다 남게 된다면 그때는 국가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 한국 안에 사는 사람이면 되고 한국민이라는 것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래서 외국에 우리보다 훨씬 인권관념이 개방된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지금 외국인에 대한 혐오, 차별 등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때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가장 먼저 관용을 이야기하고 평등 파괴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 나라에서 지금 거구가 득세하고 코란을 태우고 히잡을 금지시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요, 혐오와 차별, 관용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뭐가 중요한지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